과거에 급제하고 잠시 관직에 근무하던 장지연은 1898년 사직하고 이듬해인 1899년 본격적인 언론인으로 첫 발을 딛게 된다. (1899년에) 창간된 격일제 신문인 시사총보. 이 신문의 사면, 신문 관계자들의 이름을 명기한 곳을 보면 장지연이 편집인으로 이 신문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의 창간호부터 관여했던 장지연은 직접 쓴 시사총보 발간 취지문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옛날에는 그 사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는 은관이나 사관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잘못하는 거, 왕이 잘못하는 거 또는 이제 일반 민간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그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신문이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사총보가 창간되던 무렵을 전후해 우리나라 신문의 역사는 막 시작되고 있었다. 격일제 신문에서 일간지, 국한문 혼용체부터 한글 전용 신문까지 다양한 형태의 신문들이 활발하게 창간되고 있었다. 특히 당시 신문 창간이나 집필에 관여했던 인물들은 당대에 앞선 지식인들. 서재필을 비롯한 박은식, 신채호, 남궁옥 등 우리 근대사의 주인공들이기도 한 이들의 활약으로 신문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1896년에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1898년에 신문이 일간지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배제학당에서 내는 매일신문, 또 이 황성신문, 제국신문,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초에 장지연 선생의 시사총보, 이렇게 이제 신문이 여러 개가 나오고 정치적으로는 독립협회가 아주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만민 공동회 해서 이제 신문에 나오는 기사가 그런 집회의 하나의 그 이슈를 제공하고 그것이 이제 다시 주장이 돼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사회 굉장히 그렇게 뭐 역동적이라고 할지 시끄럽게 됐거든요. 이 무렵 시사총보에서 6개월여 활동을 하던 장지연은 다시 황성신문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제 이 근처, 이 보신각 근처에 서쪽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저 지역 어디에 사옥을 이제 정식으로 마련해가지고 그 사옥에서 장지연 선생이 사장을 하면서 그 이듬해인 1905년 10월 달에 을사조에게 항의하는 그 시일야 방성대곡을 써서 아마 이 근처가 그 역사적인 장소, 시일야 방성대곡을 쓰고 그 신문이 그걸로 인해 정간을 당하고 장지연 선생이 형무소에 붙들려 들어가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장소의 건물이 아마 이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성신문으로 옮긴 장지연은 1904년 신문사의 사장으로 선출된다. 그렇지만 당시 신문 경영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당시 신문사의 재정은 주로 광고료와 구독료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고가 그리 많지 않았던 만큼 구독료의 의존 비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신문 구독자들이 구독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신문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경영난으로 몇 차례 휴관과 복관을 반복하던 황성신문은 심지어 신문 구독료 납부를 기사화하기도 한다. 신문사의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구독료 미수금을 납부하라는 구독료 독촉 기사를 신문에 실은 것이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장지연은 논객으로서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또 한편의 명논설을 쓴다.
신문의 역할이 눈과 귀와 같이 소중한 것인데 경영난으로 인해 이제는 붓을 땅에 던지고 신문 발행을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논설이었다. 이 논설이 나가자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답지했다. 고종은 전국 관아에 신문구독료 납부를 독려하는 동시에 직접 황성신문사 건물을 하사하기도 한다. 그렇게 옮긴 새 사옥에서 장지연은 또 한 번의 붓을 휘둘러 시리아 방성대곡을 쓰게 된다. 황성신문의 사장으로 또 황성신문의 주필로 활약을 하던 이때가 언론인 장지연에게는 황금기였습니다. 시리아 방성대곡이 쓰여진 것도 바로 이때죠. 장지연이 이 시리아 방성대곡을 통해서 비판한 을사조약, 이 조약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주 논란이 많은 조약입니다. 그날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또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국제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 학자들은 물론이고 세계 법학자들도 연구를 하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시리아 방성대곡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오건조약 청체전말이란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시리아 방성대곡이 다소 감정적이라면 이 글은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오건조약, 즉 5가지 항목의 조약이 어떤 과정으로 체결이 됐는지 그 체결 과정에 대해서 적고 있는 보도기사입니다. 물론 시리아 방성대곡에 비해서 일반인들에게는 덜 알려져 있지만 그날의 진실을 알리는 데는 더 중요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을사조약이 왜 그렇게 양국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지, 또 그 조약이 왜 무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장지연의 기록을 따라서 그날의 진실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을사조약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지금 요거는 을사조약 한국 측에서 작성한 원본이고요. 요거는 일본 측에서 작성한 건데요. 모두 5가지 조항으로 돼 있는 소위 을사조약의 내용은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것을 비롯해 일본 천황을 대표하는 통감이 국내에 주둔하면서 정치, 외교, 재정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심리를 담당하겠다는 것, 심지어 일본 정부를 통하지 않고는 대한제국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조항까지 들어있다. 을사조약은 일본이 노일 전쟁을 도발하고 한국을 그들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위한 전 단계인 보호국을 만들기 위한 그 조약입니다. 근데 말이 조약이지 실질상 이 조약에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지 않는 일방적인 일본 정부의 문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